말씀 많이 해요. 좀 붙여라, 띄워라, 높여라, 낮춰라 등등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주문이 많아지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공격수 자질이 없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공격수라면 세터가 어떤 볼을 띄우든지 간에 다 때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입맛에 딱딱 세팅이 되는 것만 때리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클럽 활동을 하시면 안 되죠. 혼자 벽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프로팀, 최강부 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터가 어떻게 볼을 띄우든지 간에 타점만 지금처럼 잡히시면 어느 위치에 있는 공이더라도 충분히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타점과 더불어서 임팩트 때 여러분들이 공을 때린다와 민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그럼 왼발의 중심이 높은 상태에서 타점을 낮게 때리면 어떤 스윙이 나오죠? 밑에서 위로 쳐올리는 상향 스윙이 나와요. 그죠? 상향 스윙이라는 거는 정확한 임팩트를 맞췄을 때는 물론 이거니와 잘못 맞았을 때는 형편없이 낮게 떨어지거나 넘어가 스윙을 만들 때 상향 스윙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기사를 찾았지만 몇몇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쭉 동작들을 보면 10분 중에 9분은 상향 스윙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왼발의 중심이 그만큼 불안정하게 높기 때문에 킥을 할 때 다리, 오른쪽 다리의 스윙 궤적이 밑에서부터 쳐올리는 스윙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상향 스윙을 만들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에 대한 임팩트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 짧은 임팩트를 보상을 하면서 세게 때리려고 하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상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상체를 쓰면서 스윙을 빨리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팩트를 짧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본인의 신체 조건을 10%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낮은 타점을 다시 연습을 하실 때는 클럽에서 테스트 삼아서라도 한 번씩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토스를 하고 무릎 높이에서 낮게 있는 공을 마치 서브와 같은 형태로 공을 타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왼발의 무릎의 중심이 잡혔을 때 두 번째는 스윙의 궤적이에요. 스윙의 궤적은 임팩트 자체가 임팩트 스윙이 아까 소대 말씀드린 대로 짧으면 짧을수록 절대 네트 못 넘어가요. 임팩트 스윙이 무릎이 치고 들어서 짧게 차면 찰수록 공에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힘을 잃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15보인 대로 네트 근처에도 못 가고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스윙은 최대한 길게 밀어내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느낌 한번 보실게요. 초기님 공좀 부탁드릴게요. 자, 차는 느낌입니다. 그대로 밑에서 걷어올리듯이 차는 동작과 그대로 무게중심을 잡고 후자 쪽에 힘은 안 실리지만 밀어낸다는 개념은 확실히 눈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 이해가 되시죠? 다시 공을 차는 것과 밀어내는 개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찹니다. 다음에 밀어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여러분들의 공의 정확도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족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게 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차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내가 차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찰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전에 킥판 차기처럼 연관했을 때 세게 밀어내고 오른쪽 다리가 그대로 타켓 방향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뒤로 빠져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스윙을 밀어냈다라고 하실 수가 있다고 했죠. 차는 순간 오늘 처음 호흡을 맞춰서 짧게 주시면 좋습니다. 네. 차는 순간 몸이 돌아가게 되면 오는 방향으로 몸이 같이 회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픈해서 정타, 세게 때렸을 때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실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회전이 걸리면서 스윙이 짧을수록 오른발이 돌아갈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처럼 목표한 방향보다 공이 왼쪽으로 간다든지 더 심한 경우는 네트에 공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격을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네트에 많이 걸린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를 그만큼 많이 상체를 쓴다라는 걸 이제 강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지만 상체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셨지만 게임을 하시다 보면 또 게임에 적응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실전 위주로 타격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자가 진단하실 때는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상체를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을 펴고 토스를 따라갑니다. 손가락을 펴고 지금처럼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정렬, 아까 키판 차듯이 쉬고 때리다 보면 공에 힘은 안 실리지만 여러분들의 자세를 빠르게 교정하면서 피치하실 수가 있어요. 맹목적인 타격보다는 손을 똑바로 핀 상태에서 손이 돌아가지 않는 느낌으로 오른발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타점과 무게중심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서 차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히시나요? 어떻게 차야 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걸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무엇보다 정확하게 차면서 내 체중이 전달되도록 차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체를 돌려버릇 하지 말고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스윙이 빠르지 않은 루즈하게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에서 임팩트가 퉁퉁 밀려나가는 느낌을 가지시면, 거기에서 약간의 스윙 스피드만 붙여주면 그게 오픈 풀 스윙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세게 찬다의 개념을 빠르게 찬다에 적용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차법이 굉장히 어색하고 아직까지는 내 몸에 이해가 떨어질 수 있는데, 느낌만, 아주 작은 느낌만 잡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수 있는 중요한 팁이니까요. 꾸준히 평상시에 클럽 들어가서서 1,000원 내기 하시면서 빵빵 차지 마시고, 클럽 들어가서 게임하기 전에 엔드라인에서 지금처럼 내 타점, 일단 착군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게임을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니까 한 5분 정도만 짧게 몇 개씩만 쳐보셔도 느낌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트를 제대로 넘어가게 몇 개 쳤죠? 하나 더 쳤어요. 하나는 네트에 걸리고, 두 번째는 네트 맞고 넘어가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죠. 네트에 왜 맞을까요? 그럼 이렇게 타점을 높게 때리는 거예요. 뭐 높게 때려야 될까요? 유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타점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아주 반복적으로 강습을 들어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랑이를 기준으로, 서해부를 기준으로 타점이라는 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다리는 들어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위에서 다리가 허리를 기준으로, 이 가랑이를 기준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예? 아프죠. 타점이라는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전 횡스윙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하향 스윙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높게 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의 네트 높이가 1.05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점을 기준으로 10cm씩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각도가 10도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해하셨던 것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시죠. 첫 번째, 오픈을 때리는데 방향성은 둘째치고 힘이 안 실린다. 좀 전에도 굉장히 타격이 스윙이 경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타점이면은 거의 제가 왼발로 때리는 정도? 자, 그만큼 힘이 안 실리는 이유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타점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충분히 우리가 뒤에서 실습했듯이 임팩트 피니시 때 체중 전달 구간, 밀어주는 임팩트 피니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렇죠? 높게 드는 만큼 밀어주지 못하고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세터 쪽으로 찍어 차는 공들이 내가 평상시에 비거리, 내가 찍어 차면 잘 찍었다 차는데 우수비가 쫄쫄쫄쫄 차고 턱 받아 올리고 약 올리시죠. 힘이 안 실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세게 칠 때 지금처럼 몸이 잡힌 상태에서 타점이 올라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3교시 때 들어갈 겁니다. 찍어차게 해서 비거리를 훨씬 더 멀리 강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타점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타점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스윙이 전체적으로 어떤 연결을 보였죠? 다리 한번 보시고, 스윙이 돌아갈 때 잡고 싶어도 몸이 이렇게 땅 때리기 전에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윙이 나오시죠. 상체가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임팩트가 어느 부위에서 나오든지 간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다. 체중을 실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에 강한 타격을 만들어서 비거리를 만들지를 못한다라는 게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준비하셔서 네트 높이에 간단히 올라오는 정도로 볼을 띄워드릴 거예요. 자, 요 정도의 볼을 이번에는 타겟팅을 보시고 한번 있는 힘껏 풀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하나, 둘. 자, 지금은 공이 낮아서 걸렸을까요? 무릎이 높아서 걸린 거예요.
뒤에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관상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니까 무릎을 굽히시고 한 번 더 풀스윙 한번 가보시겠죠? 공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과 더불어 안정성이라는 게 같이 따라오시죠? 비교되세요? 아까 타점이 높을 때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상식적인 거니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공격수들이 가지는 스윙 메커니즘에서 가장 안정적인 타이밍, 다리를 들어서 공을 땅 때리고 피니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릴까요? 0.5초. 0.5초 좋습니다. 다음. 2초. 네? 2초. 3초요? 3초. 너무 이렇게 범위 오차 범위가 커서 3초에 깎여. 머리 싸움에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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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면 벌써 2번 랠리가 됐겠는데요. 3초? 자,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격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때리기에 좋은 타이밍은 0.76초에서 0.9초 사이입니다. 오픈, 안쪽 밀어차기, 정타 위주로 빵빵 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0.9초 이내.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공이 네트를 기준, 지면을 기준으로 3m에서 2m 사이로 정점에 잡히는 공이 대략 1.5초 정도의 임팩트 스윙을 유도하게 됩니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1.5초, 3m까지가. 그럼 3m라는 게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한 요 정도면 3m 정도 되겠죠. 토스가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1.5초. 그러면 공격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잡생각이 많아져요. 네. 요거를 발등으로 때릴까, 이거 찍어 찰까, 비껴 찰까, 연타를 놓을까 2가지 이상 생각을 하면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화장실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볼일을 보고 이빨 닦으면서 볼일 볼 수 있지만 외적으로 2가지 이상 생각을 하면 그만큼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문 용어로는 루틴이라고 하는데 내가 항상 때려버릇하는 습관적인 사전 행동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내가 공이 통상적으로 똑바로 떴을 때 저 공을 때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한번 주춤했다든지 한번 어깨를 틀었다가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정한 내 생활 습관처럼 배인 운동 사전 동작 그게 0.7초에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0.7초라는 건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 네트에서 살짝 50에서 1m 정도 올라오는 정도. 그러면 2m 안쪽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수가 가장 나는 높은 게 좋아라고 해서 높여 하는 사람들은 공격 자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내가 편하게 때릴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결대로 때린다는 얘기하죠. 공이 붙으면 붙은 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무리 없이 땅땅 때리는 걸 결대로 때린다고 했을 때 0.7초에서 0.9초 사이에 볼이 컨택이 돼서 타격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 타점에 대한 이해 하셨죠? 혹시 세터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터를 잘한다고 우리 공격수 힘들다고 자 이번에 천천히 가 이 정도 높게 띄우면 분명히 10개 중에 7개는 네트에 꼬라박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오픈 형태 직상 토스는 절대 좋은 토스가 아니다. 그래서 네트 높이에서 2m 정도로 가볍게 띄워주고 공이 지금처럼 네트에 살짝 걸려있듯이 올라오는 정도의 정점이 나오는 토스가 가장 공격수가 때리기 쉬운 타법이다라고 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타점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찾듯이 뭐가 필요하냐면 왼발이 오른발보다 더 역할이 중요해요. 왼발이 그만큼 튼튼하게 내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찰 때 네트 앞에서 많이 생기는 유형 중에 2번째가 타점의 영향도 있지만 공을 타격을 할 때 상체가 시선이 먼저 공을 따라 들어가면서 타켓을 하다 보면 왼쪽 무릎이 중심이 높아지고 무너지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기본적인 스텝입니다. 공격이라고 하면 기억자 스텝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뭐 거창하게 투스텝, 원스텝, 쓰리스텝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을 내가 마주보고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공이 중간에서 토스가 된다. 가운데다. 그 자리에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자, 공을 보고 들어갈 때는 항상 마주보고 들어갔을 때는 내가 때릴 수 있는 공의 구질이 2가지로밖에 선택이 안 돼요. 오는 공을 정면으로 받아치든가 정면으로 밀어치든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을 사이에 두고 기역자 형태로 들어가서 내가 타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방위가 열려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타법을 연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공격수들 게임을 보면 실제 코트의 활용도가 60% 미만으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6.5, 6.5, 7.5 박스 네모난 박스를 여러분들이 공격수라고 가정을 해서 게임을 하시면 거의 대다수는 중간에서 왼쪽 라인까지 60% 정도밖에 코트를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동작에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대각 공격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여기서 대각 공격 못 하시는 분, 상대방 공격수로 난 죽어도 못 때리겠다. 네, 좀 이따 그것도 과정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한 5년 강습에 비해서는 실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예전에는 거의 오른쪽 대각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일반부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전국에서 최강부 수준으로도 손꼽을 정도밖에. 근데 지금은 어느 일반부 공격수나 공격수다라고 하면 안쪽으로 대각 공격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못 때려서 공략을 못 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실전에서 보면 대부분 세터를 마주보고 달려 들어가는 포메이션, 이동하는 스텝이 가장 내가 때리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공의 토스가 될 때는 항상 기역자 형태로 스윙을 유도를 하는 것이 몸의 회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폭넓은 시야로 공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포인트는 내가 차고자 하는 발끝으로 먼저 방향으로 발끝이 먼저 정렬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우리 조금 좀 부탁드릴게요. 자, 내가 대각에 있는 타켓을 목표로 공을 밀어쳐야 되겠다고 하면 공이 반드시 먼저 왼발이 정렬을 해서 저쪽을 보고 계셔야 왼발의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 임팩트 스윙 구간, 임팩트 피니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그냥 눈 감고 툭 때려도 공은 절로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세게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공에 대한 타겟팅에 욕심이 생겨서 몸이 돌아가면 지금처럼 아무리 내가 저쪽으로 보고 때리려고 하더라도 100% 왼쪽으로 축의 방향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세게 때린다 안 때린다 걔는 아니라 방향만 주고 다리만 밀어내면 발끝 방향으로 공이 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응용이 되셔서 나중에 실전에는 얼마든지 트릭을 쓰실 수가 있죠. 4교시 때 들어갈 내용입니다만, 자, 축의 방향을 대각으로 꼭 꺾어차기로 왼쪽으로 공략을 해서 점수를 낸다는. 이거는 나중에 응용에 대한 문제지만 기본적인 타점과 여러분들의 정렬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왼발을 목표 방향으로 정렬시키면서 무릎을 동시에 굽히는 게 훈련이 되셔야 나중에 응용이 되십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자, 마찬가지 왼쪽에 있는 타겟팅을 보신다. 오픈 상태에서 발끝을 먼저 열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만 휘둘러 때리면 그건 저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내가 타점이 내가 게임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바이오리즘, 신체 바이오리즘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타점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타점을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교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발을 끌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공격수분들. 내가 컨디션이 조금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타점이 항상 기복이 심한 경우는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보폭이 5대5로 항상 들어가는 습관이 들으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교분? 조교님. 이걸 공격 토스입니다. 자, 토스가 될 때 측면에서 잘 보시면 제 다리의 보폭을 보세요. 다리가 보고 쫓아 들어가면서 움직일 때 뺐다 스윙을 하게 되면 보폭이 짧아지니까 그만큼 자꾸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근데 아주 상식적인 습관적인 동작이지만 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 그럴 때는 오른발만 길게 뺀 상태에서 자 토스가 됩니다. 오른발만 길게 뺀 상태에서 끌고 들어가서 딱 때리면 내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타점을 빠르게 교정하고 그때 문제를 찾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왜? 오른발을 끌고 간다는 자체는 왼발에 중심이 와 있어서 오른발은 그저 거들 뿐. 이게 명대사 아닙니까 이거? 괜찮지 않았어요? 네. 항상 강습 때 중요하게 드린 말씀이지만 실제 공을 때리는 건 오른발이에요. 그죠? 오른발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상체를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못 휘두르는 문제는 뭐에 있다고요? 왼발의 중심. 왼발의 중심을 그만큼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내가 과감하게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체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 문제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